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도 키우고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판 모양의 도루망이 있습니다. 교차로 P와 Q 지점을 지날 때는 직진, 좌회전 다 가능합니다. 우회전은 안 됩니다. 어허, 우회전 좋은데 왜 안 될까요? 자, A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자, 조건이 좀 붙어있죠? 다른 지역엔 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체에서 여사건 반대되는 부분을 빼는 그런 형태의 계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려면 가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로로 그렇고 세로로 하나, 둘, 세 칸 가나요? 그러면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되는 그런 경우는 뭘까요? 자, Q 지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가지수 한 가지 1 곱하기. 자,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B 지점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겠죠. 됐습니다. 또 빼야 되겠습니다. 자, P 지점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역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거 뭐 그냥 카운팅하죠.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직진해서 우회전 했습니다. 그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좌회전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차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8, 7, 6 되겠고요. 3팩토리얼 하면서 지워지니까 56이 되겠고, 여기는 뭐 3이네요. 여기는 또 되겠습니까? 4, 2, 8 이렇게 처리가 되죠. 56에서 11을 빼는 거니까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여사건임을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열심히 가는 도루망 문제 다 가능한데 우회전이 안 된다. 그것도 특별한 지점 P 지점과 Q 지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점에서는 또 조건이 없는 거고, 자, 그렇다면 전체에서 조건 되는 부분만 이렇게 빼는 이런 과정,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부분 보여드렸고요. 자, 우회전하는 경우는, 자, 우회전할 때는, 자, 도착해야 되는 지점 그리고 우회전해야 되는 지점 각각 표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부분 빼서 계산했던 것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착실하게 공부해서 이 정도 문제쯤은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7번 마무리합니다. 9번 시작합니다. AB를 포함한 8명의 사람을 4인실 3개의 객실에다가 빈 방 없이 배정하려고 합니다. A와 B는 또 같은 방에 배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를 묶어서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 B가 들어있는 조, 아닌 조 일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의 조로 나눈 다음에 이 3개의 조에다가 방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A, B가 포함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이곳에 2명이 배정을 받는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명이 배정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배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명이 남았습니다. 4명은 어떻게 될까요? 4명을 나눠야 되죠. 4명 중에서 3명, 1명 중에서 1명 이렇게 나누거나 4명 중에서 2명, 2명 중에서 2명 조편성이니까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A, B를 포함한 곳에 1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나눠질까요? 자, 그러면 6명 중에서 1명을 골라놓으면 5명이 남았습니다. 5명 중에 4명, 1명 중에 1명. 자, 4명 1명을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요, 5명 중에 3명, 2명 중에 2명, 3명 2명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B 있는 곳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6명 중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6명이 남았습니다. 6명 중에서 4명을 골라놓고 2명 되면 되겠고, 3명 고르면 되겠고, 자, 3명 고를 때는 명수가 같으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이 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조편성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방배치 한다고 해서 뭐 이쪽에 3팩토리얼 곱하기 주면 되는 거니까 우선 이 계산을 철저하게 잘 한 다음에 곱을 하면 되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6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 곱하기 5인데 2로 나누니까 자, 15 곱하기가 되겠고요. 15. 자, 곱하기 한다면 이 부분은요 4 됐고, 여기는요 계산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4 컨비네이션 4, 3에다가 2 나누고 또 2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6 곱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5 되겠고, 여기는요 10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요 6 컨비네이션 4라는 것은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다시 뭐 아까 여기 계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15가 처리가 되겠고, 자, 여기 계산이 좀 복잡합니까? 자, 6, 5, 4, 3, 2, 1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워졌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또 있으니까 나누니까 2 되니까 또 10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5 곱하기 7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5니까 105가 되겠고, 15 곱하기 6입니까? 15 곱하기 6? 자, 그러니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0에 90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5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될까요? 자, 110에다가, 그럼 120, 얼마가 되죠? 130에 90 이렇게 되는가요? 아우, 이건 뭐 220 계산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곳에 나열 개념이 이제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곱하기로 나열 개념. 됐습니까? 자, 조편성 가지수가 됐고요. 여기까지가 조편성. 그 다음에 나열이 아까 6팩토리얼 6가지가 되나요? 자, 그러면 최종 답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12, 6이 12. 그러면 132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편성까지가 됐고요. 그 다음 나열 가지수 3팩토리얼 해서 나왔던 6가지가 되겠습니다. 길어집니다. 자, 큰 틀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차분하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B가 조건 형태로 아주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인실이니까 또 4명을 넘어가면 안 되겠고, 전체 8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명을 3개의 덩어리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개의 덩어리를 3개의 조를 방에다가 배치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편성하는 건데 A, B가 좀 특별하니까 A, B 부분에 둘이 들어갔을 때, 한 명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나눠져 있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을 나눠갈 때, 특히 이제 2명 될 때 2팩토리얼 나누는 부분, 3명 나눌 때 2팩토리얼 나누는 부분 조심해서 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편성 계산 결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열하는 개념 곱하기 해서 최종 답 부분은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큰 골격 부분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9번 설명 마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색칠한 영역을 지나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겠다. 많은 길인데 색칠한 길을 꼭 지나야 되나요? 자, 색칠한 길을 지난다는 것은 상당히 그걸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시 전체에서 이 문제도 자, 반대되는 여사건 형태 부분을 빼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야, 10팩토리얼을 6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반대 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조건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초동풀이가 제일 확실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2, 3, 4, 5. 잘 처리됐습니다. 여전히 1입니다. 여전히 1입니다. 와우. 2. 됐습니까? 3, 6. 야, 그거 잘 됐습니다. 자, 여기는 내려오는 거 없으니까 3이 됐고요. 자, 그 다음 7 됐고요. 12 됐고요. 자, 그대로 7 되고요. 19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7이니까 여기가 8 됐습니까? 자, 다음요. 여기 11에다가 17에다가 27입니까? 30
8이 됐습니까? 와, 40에 그러면 55가 되나요? 40, 55. 자, 됐습니다. 55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쫙 약분하게 되면 19, 8, 7 이렇게 돼 있고 4, 3, 2, 1 됐으니까 8 소거가 되면 되겠죠. 9, 7, 60, 3,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3을 하나 약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야,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3, 7이 21, 21인가? 오, 이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5가지가 됩니까? 자, 해서 계산 결과 나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효율적인 풀이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게 도로망인데, 자, 제한 조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 부분이 조금 까탈스럽게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가지수 처리해서 합을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방법이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즉, 여사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 부분이요. 자,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는 전체를 여사건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른 길들은 뭐 편안하게 다 가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 있어서 거기를 반드시 지나지 않는 부분들이 여사건이니까 지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처리하게 가면 그림이 좀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 됐으니까 반대 부분 처리하는 거요. 됐습니까? 전체 부분 보였고, 자, 반대 부분 풀이하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0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근데 이제 여기가 부등식인 게 문제죠. 자, 방정식 형태로 돼 있다면 쭉 의미 아닌 정수가 딱 붙이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복조합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되가는데, 자,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부등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결과가 6, 5, 4, 3, 2, 1, 0 쫙 나올 개수가 좀 많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쓰고가면 되죠. 3H 맨 처음에 0, 3H 1, 좀 더 쓸까요? 3H 2, 3H 6, 여기까지 중복조합까지 이런 개수를 모두 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더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고쳐가면 되죠. 3에다가 2 컨비네이션 제로 됐습니다. 4에 3 컨비네이션 1, 5에 4 컨비네이션이 됐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갑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6 됐습니다. 자, 고쳐놓고 보니까요, 앞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착착착 커져가는 이런 형태의 계산이라면 이거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쭉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쭉 이렇게 커져가는 계통이죠. 자, 그렇다면 답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6, 즉 9 컨비네이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들어가 볼까요? 9, 8, 7, 3, 2, 1, 3, 4, 아하, 됐습니다. 12 곱하기 7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 7이 14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해서 또 끝을 본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또 가볍게 또 풀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은 대표 유형들 풀이를 정확하게 잘 해서 그걸 이용하는 풀이가 좋은데, 대표 유형 풀이는 이렇게 된 부정방정식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조건요.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형태일 텐데 지금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와, 뒤에 있는 숫자 자체가 또 많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식을 여러 개 쓰면 되는 거고, 그걸 고쳤을 때 그 계산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배운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하하,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비교적 또 수월하게 풀이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자, 13번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배제곱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16번 시작합니다. 43의 9제곱을 8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84는요 42하고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42 더하기 1의 업제곱, 이런 형태의 이항 정리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컨비네이션 0 됐고요. 9 컨비네이션 1 42 됐고, 9 컨비네이션이 42제곱 해서 나가겠습니다. 더 안 쓰는 이유는 아시죠? 자, 이 부분만 하더라도 42 곱하기 42에다가 또 9 컨비네이션 2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84
나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는 이 앞쪽 부분에서만 생기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게 되게 되면 1 더하기 그 다음에 9 곱하기 4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84로 나눈 거니까 자, 이 부분을 또 센스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42 곱하기 더하기 8 곱하기 4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목 부분으로 날아가고, 자, 나머지는 순수하게 이 부분 형태만 남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것은, 그래서 정답은 나머지는 43 처리하면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단원 공부했을 때 확통 파트 앞쪽 부분에서 나머지를 물어보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이항정리 형태의 학습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는 건데, 자, 그랬을 때는 43, 84 이렇게 원래 숫자하고 나눠주는 숫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 거죠. 84라는 것은 2 곱하기 42 이런 모양, 그러니까 42랑 연관성이 있는 이 부분을 맨 처음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센스 있게 처리하는 거 보셨죠? 자, 8 곱하기 42 빼내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처리하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16번 설명 마칩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을 써놓고 그 값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값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제로 1, 2, 3 호 규칙적으로 가네요. 아우, 그렇다면 우리는 1 플러스 x의 n제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컨비네이션 숫자고 지수 파트가 거꾸로 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1 플러스 x의 이제 6제곱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을 전개할 때 6 컨비네이션 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6제곱을 하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죠. 6 컨비네이션 1, x의 5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6 컨비네이션 제로에 6 컨비네이션 6에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1차 처리됐습니다. 자, 근데 또 재미난 부분이 보입니다. 마이너스 x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처리가 되겠고요. 6 컨비네이션 제로. 자, 마이너스 3의 6제곱은 플러스죠. 6 컨비네이션 1. 자,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문제 뜻과 같아진다는 거 됐죠. 자, 어우, 그만 쓰겠습니다. 문제의 형식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식은 계산 결과가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갑자기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6제곱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좀 더 던진 것 같습니다. 자, 6제곱은요 요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냥 2의 6제곱 이렇게 봐도 되지만, 자, 4의 3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요 8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P 더하기 Q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8 됐고요. 다음은요 7도 되고요. 다음은요 10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숫자는 당연히 10이 되겠죠. 됐습니까? 허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 살짝 재미난 표현을 좀 써놓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선적으로는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살펴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항정리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돼 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최곡적 있는 걸 보고 전개식 1 플러스 x의 n승 전개식이다. 자, 당연히 6제곱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컨비네이션의 이 숫자 커져가는 부분하고 지수 파트 부분이 거꾸로 줄어드는 부분을 보고 와우, 거꾸로 1을 기준으로 선택한 그런 모양. 그래서 6 컨비네이션 제로의 x의 6제곱, x의 5제곱 이렇게 가는 모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제 x 자리에 당연히 이제 3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보이는데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식 선택해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과정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니까 정확하게 복습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항계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요. 7 컨비네이션 제로는 이렇게 해서 8 컨비네이션 제로랑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고 이 둘을 합하면 요 계산 결과 9 컨비네이션 2가 되는데 이렇게 합해 이 결과가 되겠다. 거기에 또 이걸 더하기 하면은 또 이렇게 해서 10 컨비네이션 3이 되는데 또 더하기겠다.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쭉 더하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 컨비네이션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요, 우측 부분요. 자, 요 부분은 8 컨비네이션 8하고 똑같은 거니까 또 이렇게 합하면 요 결과인 9 컨비네이션 8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또 합하는 거니까 또 그 다음 결과. 아, 이런 모양이 돼 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어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저 위에서 끝나야 되니까. 자, 요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4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더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더하기 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니까 보기에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계수 성질과 관련해서 와우, 선생님 이런 형태의 수식을 만드시려면 상당히 고생하셨을 텐데 워드 작업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와, 자, 규칙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똑같은 부분 넘겨드려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계산 결과 이렇게. 자, 이런 모양 패턴이라는 거, 이런 모양 패턴, 이런 모양 패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들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의 1부터 12까지 자연수를 적어서 정 12면체를 만들 때 마주보는 면의 합이 13이 12면체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일단은 13 된다는 것은 1하고 12하고 2하고 11하고 이런 식으로 5하고 얼마가 돼요? 13짝도 있는 거. 그러면 얼마가 돼요? 6하고 7하고 이렇게 짝을 탁탁탁탁 져서 6개면 여기까지 뭐 좀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12면체 모양을 좀 이해해야 풀죠. 와, 큰일 났습니다. 12면체 모양을 평상시에 기억하고 다닐 일이 별로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모양이 또 이쁘지도 않지만 오각형 모양을 대략 그렸습니다. 입체라서 뭐 그려져 갈까요? 와, 입체라서 잘 안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대략 이렇습니다. 뭐 아래 모양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입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1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1 라인 하겠습니다. 뭐 위면이라면 저 아래면에 놨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빙빙 입체해서 다시 뒤집어놔도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기준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입체 기준입니다. 그럼 이곳에 1 이렇게 써주겠고 반대편에 12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체 기준을 잡았으니까 뒤집기는 안 됩니다. 뒤집기는. 자, 기준은 한 가지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숫자들 2부터 6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부터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원순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요. 4팩토리얼 되겠고요. 자, 끝이 아니고요. 이곳에 반드시 2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2가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를 열심히 5번 2의 5제곱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팩토리얼이 24에다가 32가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이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8, 48이 됐습니까? 3, 4, 12, 7, 자, 됐습니다. 그럼 768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지수가 나오네요. 자, 문제 규칙 한번 볼까요? 1부터 12까지 써가지고 정 12면체 만듭니다. 됐습니다. 합이 13이 된다는 이야기는 짝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면체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모양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주 좀 골칫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대략 좀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검색 잘 하시니까 검색해서 모양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입체에 나열할 때 1하고 12 이 파트 부분을 뭐 나열한다고 치면 1이 뭐 위로 가나 12가 위로 가나 어차피 뒤집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정십이면체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입체 기준 잡아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뒤집기가 안 됩니다. 위쪽에 항상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숫자 5개를 열심히 삥 하는 원순열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곳에 2하고 11 어떤 숫자가 올지 잘 모릅니다. 결정하는 거 가지수 각각 2 5번 곱하기 하는 이런 절차를 해주면 12면체의 개수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입체적인 부분이라서 까다로운 부분 요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22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으쌰, 힘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불항수가 많습니다. 자, 23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우와, 옛 기억을 또 더듬어야 되겠군요.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뒤쪽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허근, 자, 오메가를 근이라고 한다. 그럼 오메가 바가 자동으로 근이었다. 그럼 두근의 하분 뭐 1, 두근의 고분 1 뭐 이런 거에다가 뭐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파 세제곱은 이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특징들, 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 0. 지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죠? 지금 고1 과정 수업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특징에서 이제 오메가라는 근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복소수가 되는데 이런 녀석들이 다 요거로 구성돼야 되는데 좀 특이하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아니고 그냥 1입니다.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파. 자, 요 둘에 대한 거는 이쪽에 대한 정보고요. 자, 됐습니다. 근데 6개를 다 곱하게 해주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곱을 해야 되는데, 요거들은 이거 재미난데요. 요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를 되니까 6제곱 하게 되면 6제곱 하게 되면 오메가 파 6제곱 하면 1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 되는 경우는 자, 요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경우는 좀 잘 안 읽으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거나 오메가가 넷 다섯 6개 되거나 오메가 파가 또 6개 되거나 이럴 땐 무조건 되겠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열심히 뭐 3개 곱하기 마이너스를 6번마다 규칙이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뭐 1이 나올 요소가 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파가 이렇게 곱하기 될 때만이 1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개수는 뭐로 채웁니까? 1로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 4개의 오메가 파가 있는 경우, 1 2개의 오메가 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 파가 3개 있는 경우,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은요, 6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니까 5, 6, 3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요 부분은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6, 5, 4 지워지고 3 있고 2 지워지고 맞습니까? 30에 90까지나 되나요? 자, 이 부분은요,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6, 5, 4인데 또 나누게 되니까 20까지가 나오는군요. 자, 가지수가 됐습니다. 50에 90, 140에 위쪽에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전체는 143 같이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조금은 알아야 되네요. 조금은 알아서 문제 이용해 살짝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인수분해해서 허근 갖는 부분에서 처리했고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 1 근을 언급한 게 아니라 따로 새로운 근이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순수하게 요 근만 나온 겁니다. 자, 근의 특징에선 곱이 마이너스 1이고 각각은 6번마다 규칙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오려면 아예 6개가 다 쓰이거나 나머지 부분이면 자, 이렇게 대체돼야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형태로. 그래서 한 번 들어갔고, 두 번 들어갔고, 세 번 들어갔고, 이런 모양 형태 나눴습니다. 큰 흐름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간만에 공부했던 거라고 연결시키는 이 허근 나와서 순간 좀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자, 주어진 식의 특징 조금 잘 살펴봐서 집어넣으면 또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3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7번. 와우.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자, 근데요, 뒤에 문제는 조금 평이한 것 같아서 27번 이 문제를 배제고 문제 해설의 마지막 해설 문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1부터 x는 9 이하의 차함수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가 이만큼 나오더라.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오타가 나 있습니다. a 팩토리얼입니다. 됐습니까? 자, 집합 A 모든 짝수에서 와, 여기 이게 아주 문제네요. 나온 결과들, 짝수들 나온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와야 되겠다. 2, 4, 6, 8 요 녀석들이 가서 대응된 녀석들에는 차이가 2 이상이 벌어져야 되겠다. 이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수와 짝수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겹치면 안 되게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F2, F4, F6, F8 요거 대응된 요거 차이가 2 이상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요게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 대응된 숫자를 4개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숫자들 크기 순서로 나누면 이 가운데 부분에는 분명히 적어도 숫자들이 하나는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는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개수를 A, B, C, D, E라고 해주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이퀄 나머지 숫자가 5개니까 5가 돼야 됩니다. 이때 이제 B, C, D는 반드시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는 이퀄 3을 빼서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 서로 다른 5개 중복을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에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니까 6, 5에 2 처리해서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후후 알겠습니다. 15가지가 됐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 실제 대응된 숫자는 뭐죠? 대응된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 대응된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2가 과연 이 숫자인지 이 숫자인지 이렇게 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것들이 요 4개 각각 1대1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거나 짝수들은 이제 모두 다 대응된 거죠. 짝수 대응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홀수를 대응시켜야 되겠습니다. 홀수들은 어떻게 대응될까요? 홀수들은 이렇게 좀 1대1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홀수들은 지금 짝수가 대응된 이 숫자가 대응되면 안 되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숫자가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1이 가서 대응되니까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5의 5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다시 5가 있으니까 3 곱하기 5 팩토리얼 곱하기 5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식이 얻어지니까 A 값은 5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재미난 그 이론 형태가 가조건에 있습니다. 가조건. 좀 설명드렸었는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2, 4, 6, 8 이 짝수가 가서 대응될 숫자들이 있다라고 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최소 1개의 숫자들은 있어야 되겠고 맨 앞과 맨 뒤에는 숫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기는 1개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 개수를 A, B, C, D라고 해주면 개수의 총합이 당연히 5개가 되겠죠. 9개의 숫자 가지고 대응하는 거니까 이때 가운데 B, C, D는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처리해서 중복조합 이론으로 해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제가 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어간 요 부분이니까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요, 일일이 상황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1, 3, 5, 7, 1358, 1359 이렇게 일일이 막 개수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15개를 뭐 다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 찾는 부분이고요. 그 찾았을 때 거기에 이제 1대1 대응시키면 되겠고 나머지 홀수들을 대응시키는 그런 규칙 형태로 진행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냈습니다. 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7번을 끝으로 배제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확통시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